쇼핑몰들에는 거의 뭐 옥션, G마켓, 스마트 스토어 이런 쇼핑몰들의 거의 다 대표 이미지는 1000에 1000픽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가로가 860, 세로는 보통 1500보다는 크게 만들어요. 한 2000 픽셀이라든지. 그런데 너무 길게 만들게 되면은 몇몇 사이트에서는 안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너무 길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을 땐 잘라서 넣게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는 그냥 테스트로 그냥 가볍게 해보는 거니까 1500픽셀로 상세 페이지의 높이를 이따 정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따 제출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는 이렇게 제출일과 작성자를 적어서 제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포토샵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바탕화면에 저번 시간에 아마 제가 모두 수제비누라는 폴더를 옮겨드렸을 거예요. 근데 혹시 없으시다면 얘기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학원 컴퓨터고 공용의 컴퓨터다 보니까 막 지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혹시 없으면 말씀해 주시고 문제 없다면 저희 요 대표 이미지서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사이즈를 맞춰 볼 건데요. 세로 만들기 누르셔서 일단 폭은 1000픽셀에 높이도 1000픽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72픽셀 per 인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RGB 색상 흰색인지 한번 쭉 확인해 주세요. 다 확인하셨다면 제작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흰색 사각형 영역이 생겼고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포도비누 그림을 가져올 겁니다. 파일에 열기를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그림을 가져올 때 보통 활용하는 방법은 파일에 열기를 해서 여기서 실전 포토샵 말고 지금 쓸게 여기 수제비누 폴더에 그림 이렇게 열어서 끌어다가 이동 툴로 집어넣고 이런 절차를 활용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맞추고. 근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파일에 보시면 포함 가져오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뭔가 설명창이 저번보다 작아진 것 같죠? 아마 해상도 조절을 제가 했었나 봐요. 잠깐만요. 화면이 조금 더 잘 보이게 일단은 확대를 좀 했어요. 다시 진행할게요. 새로 만들기 했고 아까와 같이 1000에 1000 72 RGB 흰색 그대로 제작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림을 가져올 때였는데요.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찾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4번 그림이 지금 포도비누 그림이죠? 이 그림을 선택한 후 가져오기를 눌러보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가져와져요. 그러고 얘를 늘려서 적당하게 크기를 맞추시면 됩니다. 물론 넘어가게 만드셔도 돼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작은 그림을 크게 늘리는 경우보다는 큰 그림을 작게 해서 사이즈에 맞추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이 그림 자체는 사이즈가 약간 작으니까 내가 대표 사진으로 하기 좋은 구도, 사이즈 정도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따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됐다면 엔터 쳐서 적용하겠습니다. 일단 포도비누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이 밝기라든지 보정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보정을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 저번에 조정했던 게 이미지의 조정에서 레벨 곡선 노출 기억하시죠? 요거를 우리가 여기 이미지 조정에서 레벨을 맞추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에 적용이 돼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밝기를 맞추거나 대비를 맞추거나 해서 확인을 하시면 요렇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에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자, 이미지의 조정에 있었던 이 메뉴들이 어디에 또 있냐면 레이어 패널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동그라미 혹시 보이세요? 반절은 까만색, 반절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 요게 조정 레이어예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누르시고 레벨을 똑같이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속성이 뜨면서 레벨 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밝기랑 대비를 내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적당하다 싶은 정도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저 화면에 레이어가 안 보이네요. 네? 레이어가 이렇게? 없으면요? 레이어가 없어요? 색상 중복까지 있고 레이어는 아니, 여기 레이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 패널 패스 레이어 원래 이 밑에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일부러 꺼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은 안 보이실 거예요. 잘. 그래서 그렇게 놓은 거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일단 둘게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은 밑에 있어요. 채널 패스, 아마 레이어 채널 패스 요 순서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가 이제 조정 레이어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레벨 값을 조절해 보자 라고 한 거죠. 자, 아까와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아까는 이 그림 자체에 효과가 바로 들어가 버렸다면 지금은 이렇게 조정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거 밝기를 좀 더 조절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따닥 눌러서 밝기 대비를 다시 좀 맞춰주시는 게 가능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요 그림에 보면은 포도비누라는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포도비누라는 글씨를 적어 볼 거예요. 자, 글씨를 적을 때 쓰는 툴이 T, 타입 툴이죠. 그래서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신 후 여기 내가 적고자 하는 위치를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커서가 깜빡이는 정도가 글씨의 크기일 텐데요. 제가 72픽셀로 놨을 때 크기가 요거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따 더 키워도 좋겠죠? 그리고 글씨체는 여기 지금 저는 휴먼 둥근 헤드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글씨체에 대한 어떤 부분은 설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드는 체를 활용하시면 되세요. 저는 그냥 HY 헤드라인 M체로 한번 적어서 볼게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정렬 방식이죠. 기본적으로 타입 툴로 글을 적을 때는 왼쪽 정렬을 해주시는 게 아마 덜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적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적는 방식과 같죠? 근데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었다면 얘가 앞으로 막 나가면서 적히기 때문에 좀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왼쪽 정렬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게 글자 색깔이에요. 원래 제가 적을 글자는 흰색 글자긴 한데 이따가 색깔을 바꿔도 되니까 저는 그냥 이 색깔 그대로 적을게요. 자, 포도비누라고 적은 후에는 이 글자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럼 글자를 다 적고 나서 적용을 하실 때는 컨트롤 엔터. 글자가 근데 좀 작죠. 그래서 글자를 내가 적당하게 키우고 싶다면 컨트롤 T. 가장자리에서 쉬프트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키워주시면 내가 보기 좋은 정도의 크기로 맞추기가 쉬울 거예요. 물론 글자 크기를 직접 지정해서 맞출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가 내가 원하는 정도인지 여러 번 아마 써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 T에서 보통은 적당하게 늘려서 맞추곤 합니다.
뭐 그런 다음에 그와 비슷한 사이즈로 뭐 이 글씨를 적든 아니면 그대로 활용하든 하면 되니까요. 자, 일단 이렇게 본인이 적당하다 생각하는 사이즈로 일단 크기 조절까지 한번 해주세요. 자, 이 부분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시려면 요 위쪽에 보시면 색상 있잖아요. 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면 흰색으로 나왔죠? 근데 왜 처음부터 그럼 흰색으로 안 바꾸고 했느냐? 간단한데 이 부분이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 적으면 오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색깔을 좀 있는 걸로 글씨를 써놓고 위치를 맞춰놓은 다음에 적용해놓고 글씨 색깔을 바꾸면 굉장히 쉽게 예, 위치도 맞출 수 있고 오타도 안 나게 설정할 수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흰색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예제에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랑 그림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포도비누라는 글씨에도 테두리랑 그림자를 설정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포도비누를 밑에 FX를 눌러도 되지만 저는 요 빈 공간을 따닥 누를게요. 빈 공간 보이죠? 여기 포도비누 옆에 여기를 따닥 누르시면 레이어 스타일이 뜰 거예요. 이렇게 떴나요? 그러면 얘를 저는 테두리를 주고 싶으니까 획을 눌러주시고 크기는 10픽셀 정도 줄까요? 그리고 색상을 설정할 건데 요 색상 부분을 찍어서 저는 요 포도비누의 라벨 색깔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색깔이 요 포도비누 라벨 색깔로 테두리 색이 설정이 됐죠? 우리가 여기서 색상을 마음껏 설정해도 되지만 보통은요, 이 그림 자체에도 색깔이 다양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꾸밀 때 조금 더 통일감을 느끼게 하려면 그림 안에서 색깔을 찾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여기 있는 라벨 색깔이 있으니까 라벨색을 클릭해서 이렇게 색깔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림자는 드롭 섀도우가 그림자예요. 그럼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각도랑 뭐 거리 값을 조절하는데 거리를 조금 띄울게요. 보시면 그림을 보면 여기 그림자가 살짝 이제 비치죠. 그래서 거리나 스프레드, 사이즈 값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한번 그림자를 배치해 보셨으면 합니다. 각도는 제가 따로 몇으로 줘라 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90도 각도 정도로 할게요. 그냥 그림자가 들어있는지 여부만 제가 확인할 거니까 적당하게 거리라든지 이런 거 조절해서 그림자가 보이게만 한번 조정해 보세요. 여기까지 다 되신 분은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이 위쪽에 포도비누 글씨는 완성이 된 거죠. 밑에 사각형 도형을 그릴 거니까 도형 툴에서 사각형 도구를 골라주세요. 일단 레이어의 그 속성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 7, 까만색, 획은 지금처럼 짝대기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끌어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까만색 사각형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도형 툴에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 7을 클릭해서 까만색, 획은 없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사각형을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이 사각형이 너무 진하니까 약간 불투명도를 흐리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불투명도 값을 낮춰주시면 이렇게 조금 흐리게 밑에 있는 그림이 보이게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사각형 박스들이 보이실 텐데 요 모양이 되어 있을 땐 얘를 더 편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엔터 한번 쳐서 적용까지 하겠습니다. 엔터 쳐서 적용해보면 여기 사각형들이 사라졌죠? 네, 요렇게까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적을 거예요.
글씨는 만약에 여기다가 피부미백 보습이라든지 뭔가 효과를 적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과장 광고가 되니까 그냥 우리는 천연 수제 비누 이렇게만 적을게요. 그러면 다시 타입 2를 고르시고 요 안에 이 사각형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볼까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각형 모양이 요렇게 가장자리가 점선으로 이렇게 사각형 형태가 돼 있나 요거를 좀 봐주세요. 요 근처로까지 왔는데 만약 여기서 동그라미 표시로 돼 있거나 하면은 얘가 클릭해버리면 글상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만약 그러신 분은 엔터를 한번 치시는 걸로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클릭을 제가 이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커서를 내가 원하는 데에 찍어서 글씨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천연 수제 비누 이렇게 적고 컨트롤 엔터, 컨트롤 T 크기 조절 해서 배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동 툴로 움직일 때요. 우리가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 뭔가 딱딱딱 고정되는 느낌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기에 보시면 스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어딘가 들러붙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싫으신 분은 스냅을 풀어보시면 부드럽게 움직여질 겁니다. 그리고 이동 툴로 움직이실 때 내가 마우스로 움직이려니까 정확하게 잡기 힘들다. 조금 더 세밀하게 움직이겠다 하시는 분은 방향키로 움직이셔서 조절하셔도 돼요. 방향키는 1픽셀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확 이동시킬 때는 Shift 방향키는 10픽셀씩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두시면 꼭 마우스로만 조절하지 않고 좀 세부적으로 조절할 때는 키보드를 활용해서도 조절이 가능하세요. 자, 일단 글씨까지 적었고 이쪽에다가 이제 작성일, 제출 요거 적을 건데요. 여기에 그래도 좀 깔끔하게 저는 사각형 한 개를 만들어서 적고 싶어요. 여기처럼. 그러면 일단 사각형 툴을 또 한번 활용할게요. 사각형 도구로 이 부분에다가 사각형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흰색으로 할 거니까 칠값은 흰색을 골라주시면 흰색 사각형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고 네모난 박스들이 보이는데요. 이때 엔터를 쳐서 적용을 해주시면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타입 툴로 이 안에다 이제 글씨를 적을 건데요. 클릭을 해보시면 글씨가 좀 커서가 크죠? 그러면 사이즈는 우리 18포인트 정도 할까요? 너무 작나? 한 24포인트 정도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글씨 색깔은 까만색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일 해서 2023년 01월 17일 그 다음 엔터 치고 작성자 해서 이름 적고 엔터. 자, 여기가 저는 뚝 떨어진 이유가요. 속성이 이쪽에 안 보이니까 이쪽 속성에서 보면은 이게 행간이거든요. 행간이 저는 70.44pt로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자동으로 맞추면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뭐 뚝 떨어졌거나 한 분은 이전에 포토샵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행간을 조절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 행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출일과 작성자를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적어서 만들어 보세요. 저장을 하실 때는 두 가지로 저장합니다. PSD 하나, JPG 하나. 자, 그래서 파일에 저장하기 들어가 볼까요? 파일에 저장. 경로는 우리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만 만들게요. 바탕화면에 새 폴더.
폴더 이름은 그냥 오늘 날짜 본인 이름 적을 거예요. 2023 0117 홍길동 뭐 또는 본인 이름. 엔터 쳐서 만들어진 폴더를 따닥 해서 골라주시고 거기다가 파일 이름은 포도비누 대표 이렇게 적을까요? 파일 새로 만들면 네, 새로 만들기 아니라 파일을 저장하기. 그리고 폴더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PSD로 그대로 저장. 이렇게 뜨는 창은 확인 누르시면 돼요. 제목 뭐라고 하나? 이번에는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아까 저장한 경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요거 파일 형식만 JPG로 바꿔서 저장. 그리고 품질은 그냥 뭐 8 이상이면 돼요. 뭐 높게 하실 분은 그냥 크게 저장하셔도 되는데 8 이상이면 상관없습니다. 하고 확인할게요. 포도비누를 만들었고 우리가 팔 게 포도비누만이 아니라 메론비누나 코코넛비누, 백합비누 이런 것들도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 이미지의 내용을 살짝 바꿔서 메론비누나 코코넛비누와 같은 대표 이미지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일단 우리가 PSD랑 JPG 저장한 게 제대로 폴더에 잘 저장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포토샵 창은 좀 줄여 놓을게요. 최소화해 놓고 바탕화면을 보시면 오늘 날짜 본인 이름의 폴더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따닥 눌러서 들어갔을 때 포도비누 대표라는 PSD와 JPG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PSD는 이렇게 포토샵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RC라는 게 깔려있다면 R 모양으로 되어 있기는 할 건데 요거는 실제로는 그림 파일이 아니죠. 그냥 포토샵의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웹상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JPG 이미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림 파일이라 웹상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PSD를 저장을 해놓게 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JPG는요. 다시 요 밑에 포토샵 잠깐 열어서 제가 이 PSD 잠깐 닫아 볼게요. 파일에 열기를 해서 아까 만든 포도비누 대표 JPG를 열어보면은 실제 같은 그림처럼 보이겠지만 레이어는 배경이라는 레이어 하나만 보이고 아마 합쳐져서 없을 거예요. JPG는 그림 파일이고 레이어들이 따로 저장이 돼 있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뭐 천연수제비누의 글씨를 고치고 싶다든지 아니면 여기 포도비누가 아니라 메론비누로 바꾸고 싶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파일을 열기해서 요 PSD 파일 열어볼게요. 포도비누 대표 PSD 파일은 이렇게 아까 작업하셨던 레이어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일단 PSD 하나, JPG 하나 이렇게 두 개씩을 저장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PSD 파일에서 지금 요건 포도비누 사진이 있잖아요. 이 포도비누 사진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레이어는 아마 4번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이 됐을 거고 딜리트 누르시면은 포도비누 배경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에 아까 가져왔듯이 포함 가져오기로 할게요. 포함 가져오기를 눌러서 아까 바탕화면에 경로가 수제비누 폴더 안에 있는 메론비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끌어서 이제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은 이렇게 포도비누 그림 대신에 메론비누 그림을 가져다가 채울 수가 있죠. 그러고 엔터. 자, 일단 이렇게 포도비누 그림을 지우고 메론비누 그림으로 바꿔볼까요?
자, 글씨를 바꿀 거니까 이제 다시 수평 문자 도구 타입 2를 클릭하시고 이 바꾸실 글자인 포도비누 근처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원래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뜨잖아요. 근데 글씨 위로 가보면 사각형 모양이 안 떠요. 이때 범위 잡아서 포도 대신에 메론으로 적을게요. 그 다음 컨트롤 엔터. 그리고 획 색깔 바꿀 거니까 획을 따닥 눌러서 색상은 여기 메론의 라벨색을 가져올게요. 확인하고 확인. 우리가 불러온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저장을 해버리면 원래 원본이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아마 저장 경로는 좀 전에 저장했던 경로가 그대로 뜰 테니까 파일 이름만 바꾸면 되겠죠? 메론 비누 대표 엔터 확인. 또다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파일 형식만 JPG로 바꿔서 다시 한번 저장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동 툴로 메론 비누 그림을 클릭하시면 5번 선택됐죠? 딜리트. 그 다음에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해서 아까 바탕화면에 있던 수제 비누 폴더에 있는 요거 코코넛 비누 사진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 끌어서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 마음에 들게 맞춰졌으면 엔터. 새로 만들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또는 옆에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되겠고 사이즈는 폭이 860 그리고 높이를 150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시고 제작 눌러주세요. 지금 작업하신 건 다 저장하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포도비누 그림을 가져와야죠. 그러면 파일에 저희 포함 가져오기 썼으니까 포함 가져오기로 할게요. 포함 가져오기. 그러고 그림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그 다음에 위쪽으로 창을 올려서 적당한 위치에 이 포도비누 그림을 배치해 주세요. 맘에 들게 배치됐으면 엔터 치면 되겠죠? 사이즈 늘지 말고 그대로 올려요? 사이즈 늘리셔도 돼요. 컨트롤 T에서 더 조절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본인 좋은 대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배경으로 넣을 거니까 좀 흐리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불투명도를 살짝 주겠습니다. 불투명도를 저는 70 정도만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밑에가 딱 잘린 것 같죠? 그래서 이 밑에를 우리가 좀 부드럽게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을 써볼 거예요. 이 레이어 4번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마스크는 레이어 패널에 하나, 둘, 세 번째 사각형이 동그랗게 뚫린 것 같은 모양이 레이어 마스크예요. 요거 한 번만 누르세요. 그리고 지금 요거 눌렀다고 뭐 변화가 없어요. 원래 여기서 이제 마스크 영역이 흰색은 다 보이는 영역인 거고요. 까만색이 가려지는 영역인 거거든요. 이 밑부분이 가려지고 위에 부분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디언트를 누를게요. 그러디언트의 색깔은 까만색에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선형 그러디언트로 아래에 있는 요 선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아래 부분이 완전히 까만색으로 가려지게 되고 위에서 마우스 뗀 부분까지가 이렇게 잘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마스크 영역은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러디언트까지 했고요. 글씨를 이제 적을 거예요. 집들이 선물 돌잔치 답례품.
그러면 타입 툴로 글씨를 적으시는데 글씨 적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클릭했고 적어볼게요. 글씨가 엄청 크죠? 그래서 컨트롤 T로 적당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우리가 흰색 글씨로 적었더니 구분이 좀 잘 안 돼 보이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그림자가 좀 들어가게 해서 구분이 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타입 툴에 이 빈 공간을 따닥 누르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는 드롭 섀도우를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값을 좀 낮춰서 조절해 주시면 글씨가 잘 보이는 상태가 될 거예요. 확인. 물론 그냥 다시 써도 돼요. 쓰고 레이어 스타일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까 대표 사진 할 때 포도비누 만든 글씨를 가져오고 싶다. 왜냐면 여기도 작성자도 가져올 거니까. 라고 한다면 파일에서 일단은 그 포도비누 대표 사진을 불러와야겠죠? 열기. 파일에서 열기. 해서 아까 바탕화면에 본인 이름 폴더 만들었던 데에 포도비누 대표를 불러와 보시면 아까 이렇게 그림에 가져와 줬을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뜯어낼게요. 우리 쇼파 예제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동 툴로 이 포도비누 글자를 한 번만 클릭할게요. 그러면 여기 레이어에선 포도비누 레이어가 선택이 돼요. 그러고 끌어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름 부분 요 상자 있죠? 요 흰색 상자. 흰색 상자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사각형 2라고 저는 레이어가 선택됐는데 요거랑 그 위에 있는 제출일 요거를 쉬프트 누르면서 선택하시면 두 개 레이어가 같이 이렇게 선택됐죠? 이제 이동 툴로 이 글씨 부분을 그러니까 글씨 부분이거나 어쨌든 우리가 선택한 부분을 끌어가지고 가져가시면 돼요. 배치해놓고 마음에 드는 위치에 배치하셨으면 얘는 이제 필요 없죠. 닫을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모양 만들었고요. 이 밑에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대를 하나 그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만들 건데 그냥 막대를 만들 거니까 사각형 도구로 할게요. 물론 선도구로 해도 되지만 다각형 도구, 사각형 도구가 좀 더 편해요. 사각형 도구로 이 포도비누 밑에다가 쭉 좀 길게 이렇게 막대를 그려주세요. 그러고 칠값은 좀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얘가 좀 비치게 해주려고 이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좀 낮췄어요. 만약에 그림자도 주겠다 하신다면 이 사각형 3번 빈 공간을 따닥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섀도우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자를 살짝 깔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여기 밑에다가 천연 글리세린이 풍부해서 이제 글씨 적을 건데요. 타입 툴을 클릭하시고 글씨 적을 위치에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적을 거니까 색깔은 조금 진한 회색깔을 고를게요. 그리고 글씨 크기도 조금 조절해 놓겠습니다. 한 36줄까요? 업하고 다운은 색깔을 다르게 바꿀 것이므로 업은 블록 지정해서 색깔을 빨간색 계열,
다운은 블록 지정에서 색깔을 파란색 계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은 컨트롤 엔터. 일단 배경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의 레이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록까지 만들게 되면 레이어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레이어는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많아지게 되면 관리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내용을 일단은 우리가 그룹으로 묶어놓고 밑에다 목록을 따로 만들 거예요. 그럼 배경 바로 위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제일 위에 있는 글씨는 Shift 누르면서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그룹을 지을 때는 Ctrl G. 그럼 이렇게 그룹이 묶어졌습니다. 이 그룹의 이름은 그룹 1이라고 해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따닥 해서 상단이라고 바꿔놓을까요? 자, 일단 여기 배경 바로 위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세요. 하셨어요? 하셨나요? 네. 제일 위에 있는 글씨는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세요. 연속된 범위를 선택할 때 Shift였죠? 그 다음에 Ctrl G예요. 그럼 그룹이 묶였죠? 그리고 따닥 해서 이름을 상단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저장해야 되는 경우 당연히 나중에 또 생길 거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저장하실 거는 파일에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면 돼요. 헷갈린다면 다른 이름 저장 눌러주세요. 경로는 아까 저장했던 바탕화면에 본인 이름 폴더가 잡혀 있을 거고요. 거기 파일 이름을 포도비누 상세라고 해서 PSD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하고 확인. JPG는 아직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게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JPG를 따로 저장하진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예제를 열어서 작업해야 되니까 잘 보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도비누 상세로 해요? 네, 이름 포도비누 상세로 그냥 지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럼 목록까지 해서 완성을 해서 제출을 받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물론 제 생각으로는 일단 그게 1시간 안에는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음 시간에 저희 책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가져오셔야 돼요.